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순천 광양 구례곡성을 서동영 예비 후보를 만나서 다양한 이번 총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와 질문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고향이 어디며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광양과 구례곡성 지역부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또 추진했던 것, 그리고 또 성공했던 것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향 광양이고요. 광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순천으로 가서 순천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이제 연세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 하다가 감옥 2번 갔다 와서, 그 이후에, 인천에 가서 노동운동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광양과 순천에서 장사를 한 8, 9년 했고요. 장사가 이제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했는데 장사가 쫄딱 망해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처자식을 건사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사법시험을 준비를 해서 사법시험 그래서 36살에 시작을 해서 39살에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법연수 마치고 나서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 하다가 2014년 세월호 침몰을 보면서 미래 세대의 안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근데 정치는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정치에 뛰어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내려와서 광양에서 쭉 활동을 했고 2020년도에 이제 드디어 당선이 돼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4년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에서 본래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가장 많이 극명하게 이제 활동 내역들이 드러날 텐데요. 제가 상임위 교육위원회 4년을 하면서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4년을 연속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당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 당 우리 당 의원들 중에 국정감사에서 활동을 제대로 한 의원들을 상임위별로 이제 몇 명씩을 뽑아서 주는 건데 우리 광주 전남권 전체 다 해서 4년 연속 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되죠? 그건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건 또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 중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어느 언론 매체에서 주는 상을 그것도 제가 4년 연속 받았는데 그거는 여야 통틀어서 주니까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 주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률이 높기도 한데 그렇게 받았더니 4년 연속 받은 사람이 여야 국회의원 통틀어서 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 또 한국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는 의정 대상 그냥 매년 뭐 주는 거이기도 합니다만 4년을 통틀어서 주는 그 의정 대상도 얼마 전에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으로 평가되는 활동에 대한 평가들이 있겠다. 그래서 의정활동 잘했고 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으로서 당의 교육정책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했고 특히 이제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논문 표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었고요. 그리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박순애 교육부 장관 2명이 낙마를 했는데 그 낙마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저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 학폭 문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아들 학폭 문제 등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일을 쭉 해왔었고 또 상당 분들이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역할, 활약 등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의정활동 4년은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잘 해왔다라고 나름은 좀 자부를 하는 바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사업을 추진했던 아니면 성과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 중심으로 말씀도 하십니다만 저는 뭐 지역과 관련해서도 가장 크게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했던 문제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특별법에 따르는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절차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계속 터덕거리고 있고 오히려 과거로 회개하는 듯한 모양새들이 있어서 이제 의혹들을 빌릴 때마다 굉장히 마음 아프고 송구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는 가장 크게 좀 잡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사실 좀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포스코는 이제 철강회사 아닙니까? 철강회사는 철강석을 녹여서 샘물을 만듭니다. 철강석을 석탄으로 녹이죠. 근데 이 석탄을 이제 수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쌓아놓고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포스코는 그 연로부두에 야적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석탄은 석탄 가루, 분석탄이기 때문에요. 바람이 불면 날립니다. 근데 이게 많이 날리면 표면 경화제 정도를 뿌려서 그냥 좀 고착을 시켜놓는 정도인데 바람 많이 불면 다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석탄 가루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아니어서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공기 중에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석탄 가루가 날아다니는 게 지금 포스코 40년이 된 거예요. 포항은 50년이 된 거고요. 근데 이걸 밀폐할 수 없는 거냐? 밀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소는 밀폐화를 했기 때문에요. 처음 공장을 지을 때부터 밀폐해놓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제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잘 지키지 않았었는데요. 2021년도에 제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세게 발언을 했고, 환경부 장관이 의원님의 문제제기가 너무나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 이후에 저하고 환경부 장관을 같이 포스코에 들어가서 석탄 밀폐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포스코가 그때 석탄 밀폐화 작업들을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했습니다. 포스코가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했으니까 잘 할 거라고는 믿었지만 그래도 혹시 중간에 감시가 없으면 그 절차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체크하고 다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더니 지금 그 밀폐화 작업들이 한참 진행 중이고요. 2026년도부터는 이제 2026년 말이나 2027년도 정도 초과가 되면 이게 완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포스코 관영제철소 50년 만에 이제는 석탄이 날아다니지 않는 철강 회사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눈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거 말고도 지금 그 광양항의 스마트항만 구축 사업도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인 2020년도에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서 스마트항만 계획들이 들어가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광양제철소가 이제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그 탄소 없는, 석탄 없는 그 제철 철강을 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수소하는 철강입니다. 수소하는 제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 중인데, 포스코하고 계속 협력해서 수소하는 제철을 국가 첨단 기술로 인정하는 것. 그것도 제가 노력을 해서 됐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율촌산단하고 광양 항문동 사이에 연결도로 만드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요. 지역 내에 예컨대 국립과학관을 만드는 문제나, 그 다음에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 유치나 하는 것들 등등 따져보면 뭐 수도 없이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래. 지금 이제 민주당 2인 경선까지 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까? 특히 우리 그 권양혁 그 후보가 여성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심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까지도요. 이제 선거구 획정 때문에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남아 있어서 전남권 경선이 늦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3월 1일 날 다 발표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단수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전에 언론사 여론조사가 그렇죠. 상당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전략지구로 지정하고 여성 특구를 한다고 하고 이게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나를 왜 배제를 하나? 내가 왜 컷오프인가? 예. 내가 컷오프 될 만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 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제 스스로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근데 이게 저만 이해 못했던 게 아니라 상당수의 시민들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요즘 그 유명하다는 하이 20%도 저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국정감사 우수원상을 4년이나 받은 사람을 이게 왜 이런가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제고해달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후에 그 재심 청구를 했고요. 네. 결국은 이제 최고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이걸 좀 뒤집게 된 건데요. 제가 이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지난 4년의 국회의원 활동을 모두 지워버리는 것 같은 그 존재감 자체가 존재감이 상실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아주 강했었고 이게 원칙에도 맞지 않고 기준에도 맞지 않는 거다. 무엇보다도 본선 경쟁력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왜 잘라내고 경쟁력이 확인되지 않은 후보를 공천하려고 하는 거냐? 그것도 전략 공천으로 라고 하는 점들을 계속 좀 강조하고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요. 그게 꼬박 4일이 걸려서 결국 최고위원들의 여러 문제 제기, 그걸 이제 또 이재명 당대표께서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뒤집어졌고요. 정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온 느낌입니다. 근데 뭔가 자꾸 옳지 않은 판단과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은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심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당이 입은 타격은 또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상황을 보고 나 차라리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터라요. 이게 오래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 호남인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는데요. 이제 최종 후보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방향이랄지 구대 독성의 그 민심을 사로잡아야 될 거니까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민심을 사로잡을 만한 계획이 있는지 예,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은 지난 4년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듣는 거죠. 그러면 도전자들은 현역의 지난 4년간의 활동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내가 더 뛰어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그걸 이제 판단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 시기,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경선 발표되기 전까지 도전하는 후보들께서 서동용이 뭘 잘못했다 라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석에 가면 왜 도전자들이 비판을 안 하냐는 이야기를 제가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제 그냥 감정적 감정적 비난에 불과한 술자리 언어들이 있긴 했죠. 하여튼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한다, 얼굴이 안 보인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긴 했으나,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판하는 점들이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결국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소동용이 의정활동을 잘했다라고 하는 그 평가들이 우리 지역구 내에서 전이해하는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기에도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초선보다는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훨씬 더 힘있게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좀 설명드려서 지역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서동용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십사라고 하는 점들을 호소드릴 생각이고요. 그 호소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설명되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선택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서동용 후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거구에 국민의 이정현 의원 후보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상당히 광폭 행보로
민심을 막 사로잡고 있는데 이런 그 지역의 선거판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순천에 예산폭탄 한다고 했는데 예산폭탄 아니었던 거잖아요. 말로만 폭탄, 말폭탄이었고 실제는 아니었다라는 게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또 뜬금없는 천지개벽. 저는 윤석열이 만들어낸 천지개벽이 별로 반갑지 않기도 하거니와 그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건 실체도 없어요. 내용도 없고. 정말 굉장히 큰 구호 하나를 가지고 툭 구호를 던져놓고 그 밑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밝히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진정성 있는 뭐 이런 그 어떤 정책 대안도 아니고 굉장히 그 좀 말풍선 같은 느낌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섬진강은요,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광역관광개발권, 그거는 이미 지금 계획들이 서서 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건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다 하긴 할 겁니다만, 섬진강 뭘 하겠다고 하지 않고 섬진강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하고, 뭘 하겠다고 하지 않고 천지 계획을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정치인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를 통해서 비전을 보이고 그 비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말풍선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단히 국민의힘 평가를 짧게 해주시죠.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모든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호남인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대통령이 역대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또 국민의힘이 압승을 한다면 윤석열 이 정권이 이 무도한 국정 운영이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시는 호남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이정현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과 무관한 이정현이 아니다. 윤석열 당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투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전에 이제 뭐 질문을 하고 또 답변하는 것도 주목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단수가 들어가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선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이 있으면 이 광양만권을 미래산업 중심기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양항도 스마트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형성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미래 먹거리로 안정적으로 좀 구축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천이니 광양이니 여순이 하는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전남 동부권, 광양만권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한다. 시각을 그렇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현 정인화 광양시장하고 지금 관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교감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들 궁금하세요. 근데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같은 당이 아니니까요. 제가 만약 민주당 시장이셨으면 훨씬 더 긴밀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한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시장님하고 저하고가 둘이 앉아서 뭐 이렇게 그런다기보다는 시장님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시장님의 철학과 비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광양시 공무원들이 하는 광양시 사업들을 저희가 국회의원실에서 열심히 돕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뭐 충분히 서로 협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는 일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또 아니면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최초의 행태는 지극히 부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탈당을 거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것이고,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고민하지 않았고,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러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전략공천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가 있다면, 지금은 이제 겨우 그 상태로 되돌린 거거든요. 그 상태로 되돌린 것이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께서 광양의 미래, 우리 광양만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나은 후보일 거냐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힘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이어서 더 일을 좀 잘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꼭 만들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저도 더욱 열심히 더욱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